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범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고급 전기차인 제니시스와 제니시스 사업을 이끌고 있는 장재훈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제네시스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대부분 글로벌 완성체 업체의 판매가 줄었지만 제네시스는 국내는 물론 주요 해외 시장인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부분을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한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한재입니다. 네, 이한재 기자. 요즘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전기차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급차 시장에서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열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상승세, 이게 그 전기차 시대에도 계속 이어나갈까요? 아마 지금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제네시스가 다른 어떤 고급 브랜드보다 전기차 전환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이었죠. 장재훈 사장이 직접 제네시스 전동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게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신차를 출시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와 비교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10년 이상 빠른 건데요. 그만큼 제네시스를 고급 전기차 브랜드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25년이면 이제 4년, 그리고 또 2030년이면 10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가까운 미래로 느껴집니다. 장재훈 사장이 이처럼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기차 시대는 제네시스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면서 좀 더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기존 전통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테슬라가 빠르게 치고 나오는 것만 봐도 좀 그런 변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동차 시장의 대변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제네시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네시스가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후발주자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제네시스가 동일선상 혹은 한 반발 정도 앞서 출발할 수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장재훈 사장이 전기차 준비를 상당히 잘한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 제네시스의 전동화 전략, 이건 좀 어떤가요?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전기차가 대세인 만큼 제네시스만 전기차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급 브랜드가 전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테슬라를 빼고는 전통 고급 브랜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잘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걸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비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는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고급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는 독일 3사를 보면 BMW는 2030년 전동화 판매 비중을 50%로 늘리고 아우디는 2033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정도가 이제 2030년 전동화 차량만 생산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모든 걸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네시스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네시스가 조금 빠릅니다. 확실히 제네시스가 후발주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제네시스에게는 전용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그 현대차 아이오닉 5하고 그리고 기아 EV6에 적용된 그 eGMP, 이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네네. 최근 그 제네시스도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첫 전기차 GV60을 국내에 출시했고, 그렇죠? 네, GV60은 제네시스 전동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꼽힙니다. 전용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를 말합니다. 성능이나 디자인, 실내 공간 등에서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와 비교해서 확실히 앞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GV60이 G80에 이은 좀 두 번째 제네시스의 전기차지만 가장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전통 완성차 업체는 현재 그 현대차 그룹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제네시스가 확실히 좀 빠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GV60은 거기에 더해서 제네시스의 불모지로 평가되는 유럽 고급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차량으로도 꼽힙니다. GV60은 제네시스 모델 가운데 가장 크기가 작고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유럽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점으로 꼽히거든요. 그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그 아이오닉 5하고 EV6가 유럽에서 이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재훈 사장이 GV60에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처럼 제네시스의 전기차 전환, 이거의 중책을 맡은 장재훈 사장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장재훈 사장은 어떤 스타일의 경영인가요? 장재훈 사장을 떠올리면 파격적이다, 이례적이다, 뭐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고급 전기차 시장을 열어야 되는 제네시스 사업을 이끄는 적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면이 있길래 뭐 이례적이다, 파격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 그룹 안에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평가됩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 현대차 그룹에 합류해서 현대차 그룹에 몸담은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은 현대글로비스에서 시작을 해서 현대차에서 일한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는데요. 우선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 대표이사와 제네시스 사업본부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2016년 독립 브랜드로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 현대차 대표가 제네시스 사업을 함께 맡은 것은 장재훈 사장이 처음입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은 그 여러 그룹 사회에서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진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이제 외부 인사가 영입돼서 빠르게 이제 대표까지 올랐다. 이거는 정말 단기간에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역량을 인정받은 지점 그리고 어떤 점이 두각을 났든지 이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장재훈 사장이 인정받는 과정도 현대차의 틀을 깨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정의선 회장이 2018년 말에 총괄수석 부회장에 올라서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지원본부장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후 현대차 기업문화 혁신을 진두지휘하면서 정의선 회장의 신임을 크게 얻었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 현대차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총괄 수석 부회장에 오른 다음에 기업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는 그 ICT 기업보다도 이런 자동차 기업이 더 빨리 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유연한 기업 문화를 위해서 자율복장, 그리고 수시 임원 인사제도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하는 타운홀 미팅을 도입한 것도 이때입니다. 네, 당시 보면 그 정 회장이 그 타운홀 미팅에 직접 나온 거,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이제 장재훈 사장이 이끌어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이후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데요. 2019년 말부터는 국내 사업본부장을 겸직했고요. 지난해 6월에는 제네시스 사업까지 맡으면서 1인 3역을 맡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말 현대차 대표에 선임됐는데요. 대표에 오르고 나서 국내 사업본부장이랑 경영지원본부장에서 내려왔는데 제네시스 사업은 놓지 않고 여전히 맡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장재훈 사장을 향한 그 정의선 회장의 그 신뢰, 이게 굉장히 두텁다, 이런 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별도의 본부장을 두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아마도 장재훈 사장이 과거 제네시스 사업을 이끈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재훈 사장이 제네시스 사업을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군요. 장재훈 사장은 2018년 경영지원본부장에 오르기 전까지 현대차 고객가치 담당 그리고 고객 채널 서비스 사업부장을 맡아서 제네시스 사업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고객가치 담당은 현대차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로 골프 마케팅 등을 통해서 제네시스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이끌었는데요. 장재훈 사장은 지금도 골프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 경험을 살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한 번 사람을 믿으면은 오래 중용하는 그런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재훈 사장이 올해 3월 현대차 대표에 올랐으니까 한동안 이제 현대차 대표 그리고 또 제네시스 사업 이것을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네요. 장재훈 사장은 9월 제네시스 전동화 전략인 퓨처링 제너시스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네시스 유럽 출시 전략도 직접 발표했고요. 앞으로 그 계획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제네시스와 장재훈 사장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네시스는 2025년에 내연기관 신차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5년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요. 이 앞으로 5년 안에 고급 전기차 시장이 활짝 열린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이때 이 골든 타임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여기에 저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 시대에 더 중요해진 제네시스 사업을 이끌고 있는 장재현 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차가 그동안 고급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제네시스의 성장이 현대차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EO톡톡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